새끼밥을 시간 맞춰 다 먹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곡류 성분인 아티고트를 추가로 먹는데 밥만 먹었을 때보다 오히려 혈당이 떨어진다 하니 저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솔직히 의심스럽거든요. 자, 이번에는 돼지감자를 볼까요? 돼지감자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또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뭐라고 하실 때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라고 하시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이 뚱딴지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돼지감자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뚱딴지가 돼지감자였군요. 듣고 보니 뭔가 더 친근한데요? 그런데 이 돼지감자도 여주처럼 당뇨병에 엄청 효과가 많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쌤? 이 돼지감자야말로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식품인데요. 사실 당뇨병에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찾아보니 대부분의 내용은 오해에 가깝고 사실 당뇨병에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 돼지감자도요? 여주도 돼지감자도 모두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 완전 다른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일단 돼지감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예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더라 혹은 혈당이 떨어지는데 도움이 된다더라 하는 내용 자체를 다룬 연구 논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돼지감자가 식이섬유를 엄청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돼지감자를 열심히 드시면 식이섬유가 몸 안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효과로 인해서 변비가 해결되고 다이어트의 효과를 볼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돼지감자를 그냥 감자 대신 먹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당뇨병에 감자가 아주 나쁜 음식이잖아요. 먹으면 먹는 대로 혈당이 마구마구 치솟아서 당뇨병 환자는 감자를 아예 먹지 않거나 먹더라도 엄청 조금씩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데요. 돼지감자는 그냥 감자랑은 다르게 전분 성분이 별로 없고 주로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서 먹더라도 혈당이 잘 안 오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돼지감자를 먹는 게 감자보다 낫다는 거지 돼지감자를 먹어서 오히려 혈당이 평소보다 떨어지거나 당뇨병이 잘 치료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겠어요. 아, 근데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요. 감자를 먹느니 돼지감자를 차라리 드셔라 하는 말이 점점 돼지감자가 당뇨에 좋다더라, 혈당에 좋다더라 하는 내용으로 바뀐 게 아닐까요? 어떨까요, 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저도 궁금이 양의 말에 동의해요. 거기다가 이 돼지감자에도 다른 건강기능식품들처럼 당뇨에 효과적인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눌린이라고 해요. 이눌린이요? 어감이 왠지 익숙한데요? 인슐린이랑 글자가 비슷한데요? 인슐린, 이눌린, 이름이 비슷하니까 효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비단 궁금이양뿐 아니라 다른 환자분들도 이름이 비슷하면 효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실제 많은데요. 그렇지만 사실상 인슐린과 이눌린은 서로 별 관련이 없어요. 이눌린의 효능은 이미 2014년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 있는 학회 중 하나인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보고한 돼지감자와 이눌린이라는 제목의 분석 연구 논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눌린은 돼지감자의 14에서 19%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돼지감자의 주된 기능을 살펴보면 일단 먹고 나서도 일반 감자처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소로서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눌린은 천연 인슐린이 절대 아니며 따라서 당뇨병에 미치는 효과도 인슐린과는 다르다고 되어 있고요. 게다가 딱히 당뇨병을 예방해주지는 못한다라고 딱 잘라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이눌린을 인슐린처럼 홍보하거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된다고 써있죠. 더욱이 돼지감자가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와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많이 먹으면 장 속에서 메탄가스가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복부에 가스가 차서 복통이 생기거나 가스 배출로 인해 여러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복부 가스면 결국 뒤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귀가 잘 나온다? 맞아요. 결국 방귀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생리현상이지만 방귀가 자주 나온다는 부작용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문화생활에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자, 그 다음은 아티고트입니다. 이거 요즘 광고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핀란드에서 온 새로운 기능성 원료. 먹으면 혈당이 쭉쭉 내려간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감수성이 엄청 좋아져서 아티고트를 먹고 나면 식후 혈당이 전혀 안 오른대요. 맞아요. 요즘 자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강기능식품인 것 같아요. 특정 제품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티고트는 북유럽 쪽에서 주로 자라는 귀리라고 하는데요. 이 귀리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 성분이 당뇨에 효험이 있다고 해요. 아, 아티고트 속 베타글루칸이 좋다는 건가요? 저는 생소한 성분이네요. 여하튼 실제 네네쌤이 효능을 찾아보셨겠죠? 어떤가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아티고트의 베타글루칸은 이미 미국 FDA나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승인한 효능이 분명히 있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혈당이 안 오르는 효능, 콜레스테롤도 안 오르는 효능,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 예방까지 할 수 있다고 해요. 와, 미국이랑 유럽에서 인증했으면 뭐 효과는 안 봐도 입증된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혈당이 안 오르고 콜레스테롤도 안 오른다면 당뇨병이랑 고지혈증에 둘 다 효과 만점이라는 건데요?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실제 미국과 유럽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을 봐야 우리나라 사람한테 더 맞고 확실한 내용이겠죠? 2008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산하 의사 선생님분들과 영양사 선생님분들께서 직접 조사한 베타글루칸과 당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자료가 있군요.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직접 조사했다고 하니 결과가 더 궁금한데요? 이 연구 자료는 기존의 자료들을 모두 취합해서 분석한 메타 분석 연구이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를 통해 결론을 낸 거라서 신빙성이 높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을 보면 결국 베타글루칸 성분을 투여한 당뇨병 환자군에서 주지하는 대조군 당뇨병 환자들 대비 혈당 조절 및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 즉 근거가 부족하다 라고 적혀 있어요. 아, 역시 아티고트도 효과가 입증된 게 아닌 거군요. 물론 이 논문의 결과로만 아티고트의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베타글루칸이 많이 함유된 아티고트가 당뇨병에 무조건 효과가 있다고 해야 할지 저는 아직은 불분명한 것으로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내내의사 개인적으로는 아티고트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베타글루칸과 아티고트가 당뇨병에 효험이 있다 해도요, 밥 먹는 대신 귀리를 먹는 등의 대체식품으로서의 효과를 인정할 것 같아요. 새끼밥을 시간 맞춰 다 먹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공유 성분인 아티고트를 추가로 먹는데 밥만 먹었을 때보다 오히려 혈당이 떨어진다 하니 저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솔직히 의심스럽거든요. 제 의학 상식으로는 쌀이나 귀리나 어차피 같은 곡물인데 저는 이 아티고트를 더 먹는다고 당뇨병이 해결될 수가 없을 게 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내용은 저 내내의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들으시는 궁금이양과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고하셔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알쏭달쏭하게 되네요. 베타글루칸이 실질적으로 당뇨 치료에 근거가 없다면 아티고트 건강기능식품을 꼭 먹어야 할지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